자, 이번 시간에는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이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할 일은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하나의 각이 정해지면, 각의 비율이 정해지면, 그죠? 변의 길이의 비율이 정해진다는 게 삼각비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삼각비를 이용하면 우리가 다른 변의 길이들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직각삼각형의 이 각 A 있죠. 이 각 A를 이용해서 ABC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A 값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A 값이 여기 있는데 A와 연결된 삼각비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럼 A가 연결된 삼각비는 코사인을 제외한 사인과 탄젠트는 모조리 다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사인 A라고 하면 C분의 A가 됩니다. 맞죠? 탄젠트도 연결이 돼 있죠. 자, 탄젠트 A라고 하면 B분의 A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A 값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요 A 값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A는 이라고 쓰면 뭐가 되죠? A는 C 곱하기 sin A가 되고요.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A는 B 곱하기 탄젠트 A가 되겠죠. 자, 이건 절대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암기 못합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식을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절대 암기 대상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B 값을 봅시다. 자, B 값 같은 경우 삼각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코사인과 탄젠트가 연결되어 있죠. 사인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C분의 B가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 A는 뭐가 되죠? B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결고리로 다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B는 C 코사인 A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B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B는으로 쓰면 밑에 탄젠트가 분모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탄젠트 A분의 A가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궁금한 건 B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B 값으로 전부 다 나머지를 나타내 보는 거예요. 절대 암기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엄청나게 중요한 무슨 공식은 아니에요, 절대. 자,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C 값도 체크를 해봅시다. 자, C 값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사인과 코사인이죠. 자, sin A는 C분의 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C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C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C는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C는으로 표현해 보면 sin A분의, 맞죠? sin A분의 A가 되겠죠. 자, 이것 또한 C로 표현해 보면 코사인 A분의 B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참고로만 알고요. 절대 암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두 번째 내용은 일반적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이제 삼각함수, 삼각비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볼게요. 자, 이 삼각형에서 이제 빗변의 길이를 하면 AC를 뜻합니다. 그래서 AC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AC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삼각비. 자, 여기서 AH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죠. AH가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H를 나타내려면 사인을 사용해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sin x를 사용해 보면 sin x는 C분의 H가 되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H는 C 곱하기 sin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빗변의 길이 AC를 표현하기 위해서 AH와 CH로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건데요. 자, 그러려면 BH의 길이도 알아야겠죠? 자, BH의 길이를 알 때는 코사인 X를 사용합니다. 자, 코사인 X를 써보면 코사인 X는 C분의 BH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분의 BH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BH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BH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H는 C 코사인 X가 되고요. 자, 그러면 CH의 길이는 A에서 뺀 거겠죠. CH의 길이는 A에서 C 코사인 X를 뺀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H를 피타고라스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CH를 써보면 A-C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C의 제곱은 AH의 제곱에서 CH의 제곱을 더한 거고요. 자, 이걸 각각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AH는 뭐가 되죠? AH는 위에 있는 H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C sin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CH의 제곱은 A-C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을 통해 AC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절대 암기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삼각형의 높이, 이건 나중에 삼각형 넓이 공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높이와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세 가지 삼각형을 먼저 그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에서는 AC의 길이가 B인데요. 여기서는 각 A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다음 여기를 H라고 하고 이 부분은 삼각형의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높이를 이용할 때 옆에 있는 사인각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sin A는 B분의 H가 되죠. sin A는 B분의 H가 돼서 여기서 높이 H도 B sin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자유자재로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높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B를 C로 했기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요것 또한 삼각형의 하나의 높이가 되겠죠. 나중에 넓이 공식 이용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자, 여기서는 sin B를 이용하면 높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sin B는 뭐가 되죠? C분의 H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H는 C sin B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변의 길이 하나랑 하나의 각의 사인각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번 세 번째는, 자, 이번에 해볼 작업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 볼 거예요. 이 A, B의 길이를 각 두 개와 변의 길이 두 개로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예전에 고등학교에서는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사라졌고요. 자,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C에서 A, B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예요. 자, 노래 보고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삼각 B의 관계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사인 A는 B분의 뭐가 되죠? B분의 AH가 됩니다. 자,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오른쪽을 이용할 거예요. 코사인 B는 A분의 뭐가 되죠? A분의 BH가 됩니다. 자, 그러면 AH와 BH를 더하면 AB의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 요 식에서는 AH가 표현이 되고 요 식에서는 BH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AB도 이제 두 길이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H는 B 코사인 A가 되고요. 자, 여기서 BH는 A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A, B의 길이를 구할 텐데, A, B의 길이 또한 변의 길이와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의 길이는 AH에 BH를 더한 거고요. 결국은 뭐가 되죠?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좀 난이도가 높은 중학교 문제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구하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지금 첫 번째 정리했던 것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높이들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한 방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삼각형의 넓이랑 사각형의 넓이, 이것들을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전에 이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전에 탄젠트가 둔각일 때 나타나는 방법, 그 내용이 있었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80이 넘어가는 둔각일 경우 얘를 어떻게 썼죠? 이 경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게 나온 거는 90도가 넘어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탄젠트로 나타낼 때 이 방식을 사용했죠. 자, 근데 90도가 넘어가는 둔각인 경우 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인 같은 경우는 180에서 각을 빼면 요 각이 원래의 사인 값과 똑같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인 150도는 자, 180에서 150을 빼면 30이죠. 얘는 사인 30과 같은 이제 이런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저 공식을 이제 기억한 상태에서 두 가지 삼각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예각일 경우를 뜻합니다. 자, 예각인 경우,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필요하죠. 자, 높이를 쓰기 위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h라고 하고 이 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각과 우리가 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 사인 a는 자, 변의 길이로 봤을 때 요 ab는 c가 되죠. 사인 a는 정리해 봅시다. c분의 h가 되죠. 자, c분의 h가 돼서 여기서 h 대신에 c 곱하기 사인 a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요 AC의 길이는 B가 됩니다. 자,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2분의 1,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하죠. 자, 근데 높이를, 여기 있는 높이 H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사용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2분의 1, B, C 곱하기 사인 A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넓이를 구하는 새로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BC 사인 A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 B는 이 길이죠. 그 다음에 C는 이 길이가 됩니다. 자,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사이에 낀 거의 사인 값을 곱하니 우리가 넓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두 변과 사이각이 되겠죠. 자,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사이에 낀 사인 값을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변의 길이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2분의 1 AB 사인 C로도 바꿀 수 있고요. 요건 2분의 1 BC, BC는 썼죠. 뭐가 남았죠? AC 사인 B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두 변과 사이에 낀 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삼각형이 꼭 예각 삼각형만 있다는 보장은 없죠. 자, 둔각일 경우를 해볼게요. 자, 둔각일 경우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있었던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꼭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필수로 암기하고요. 자, 이제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높이 h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높이 h는 아까 했던 이제 그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자, 두 변과 사이의 낀 각을 이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직접 높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높이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높이를 구한다고 하면 삼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높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 변의 길이에서 요 변의 길이는 a가 되죠. 맞죠? 요 변의 길이는 a가 되고 요 변의 길이는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이용할 때 여기 있는 사인 이 각을 한번 사용합시다. 이걸 지금 사인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썼던 방식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인 b는 뭐가 되죠? a분의 h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h는 a 사인 b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넓이 s는, 자,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밑변 c죠. c 곱하기 h가 되는데 여기서 썼던 요 h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 2분의 1 ac 사인 b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에 있던 넓이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 아까 두 변과 사이각으로 이것들을 똑같이 표현할 수 없나요?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두 변과 사이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변과 하나의 변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이에 낀 각이 B각이 아니라 요 각이 됩니다. 자, 저런 식으로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넓이 S는 2분의 1 A 곱하기 C 사인 뭐가 되죠? 이번에는 180 마이너스 B라는 각이 됩니다. 근데 180 마이너스 B라는 각은 아까 썼던 처음에 정리했던 공식에 의하면 뭐가 되죠? 얘는 사인 B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AC 사인 B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같은 원리가 돼요. 자, 이렇게 쓴다면 두 변과 사이각이라는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둔각이든 예각이든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사이 낀 각의 사인 값을 이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사각형의 넓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인데요. 자, 평행사변형은 두 변의 길이가 두 종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있고 사이에 낀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그어보면 똑같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을 두 배를 하면 전체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두 배를 하면 전체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사이 낀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각형을 여기에 갖다 놨는데요. 자,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는 넓이를 구하는 방식에서 대각선을 이용하는데요. 자, 먼저 두 변을 연결하는 대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또 다른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대각선에 평행하게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전부 다 평행하게 긋게 되죠.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대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각선을 그어보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각각 대각선과 평행한 선들을 그어봤는데요. 각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각선의 평행한 선들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각각 사각형의 대각선들을 길이를 A, B로 놓을게요. 하나의 대각선을 A로 놓고 하나의 대각선을 B로 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대각선의 사이에 낀 각이 있을 거예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자, 그러면 이쪽도 맞고치기 각으로 세타가 되고 이쪽 또한 세타가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A, B를 따로따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길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이 길이와 같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각형의 길이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사각형으로 돌아가 보면, 자, 처음 사각형에서 이거를 ABCD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큰 사각형 있죠? 자,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의 모양을 자를 텐데 삼각형 여기를 P, 여기를 Q,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점을 또 S라고 해볼게요. 자, 넓이를 구할 텐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각형 ABCD가 있죠.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보면 이것들이 평행사변으로 전부 다 쪼개졌기 때문에 요 두 부분씩 같은 넓이들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네 개가 다 같은 넓이이기 때문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뭐죠? PQRS. 자, PQRS라고 할게요. 이 지점 S, Q, R, P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각형 PQ, RS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과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하나씩 전부 다 똑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PQ를 쭉, QR을 쭉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삼각형 P, 맞죠? 삼각형 P, Q, R의 넓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넓이 있죠. 이 넓이라는 부분은 삼각형 PQR의 넓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정리를 해보면
AB 사인 세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고 두 대각선의 길이와 사이각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고 사이에 낀 각의 사인값을 곱한 다음 2분의 1을 하면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만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는가를 잘 기억을 해야겠죠. 자, 평행사회의 넓이 일반 사각형 전부 다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습니다.